예,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5분입니다. 곧버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와 연동되는 것 같죠. 네, 정확하게 연동되지는 않고 비슷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선물 지수랑 연동이 되죠. 물론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동이 된다고. 정확하게 연동되지는 않아요. 자, 코덱스 200 월봉 차트로 보면 상단선이 418.58에 있어요. 8. 그러니까 418.58 위로는 이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고퍼스에서 보면 좀 달라요. 예, 고퍼스에서 보시면 고퍼스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지금 시가로부터 현재 종가 사이에 하단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단선이 최초로 존재하는 거는 2022원이에요. 그러니까 418.58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의 상단선은 고버스에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고버스가 가지고 있는 하단선과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가 가지고 있는 상단선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버스의 하단선까지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어,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에 있는 상단선을 오버슈팅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음, 올해 1월 올해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가 449까지 갔었는데 실제로 음, 고퍼스의 하단선은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 설마 저기에 있는 하단선까지 가겠어? 라고 그냥 문득 스치듯이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고퍼스 차트가 거기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눈치를 챘던 건 뭐냐면 아 고퍼스 차트를 이용해서 어쨌든 차트를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의 데이터 값이 오류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1월 달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올해 1월 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차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올해 1월 달의 차트예요. 이건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시가 상태를 고정해서 본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차트를 동일하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실제로 봉이 움직인 거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시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시가 상태 하단선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예. 시가 상태의 하단선은 1907원 정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볼까요? 1915원이요. 그러니까 1915원이 하단선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얼마일 때? 2,500원일 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 600원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600원이. 그래서 설마 그냥 감아 올려서 붙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가를 얼마 찍었냐면 1875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1915원을 찍은 거죠. 1915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1915원을 찍은 날을 한번 찾아볼게요. 1915원을 찍은 날. 자, 맞나요? 1915원을 찍은 날이 이날이죠, 이날. 네, 1915원을 찍은 날. 네, 1875. 자, 1915원을 찍은 날을 찾아볼게요. 1915원을 찍은 날이 언제냐? 네, 잘 보세요. 실제로 어땠는지. 1915원을 찍은 날은 딱 하루예요. 그 날 이후로 1915원을 찍은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곧버스의 1월 달의 하단선의 위치인 1915원을 찍은 날은 딱 하루예요.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 1월 11일이 언제냐? 가보겠습니다. 이날이죠. 1월 11일. 예. 449.04를 찍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449.04를 찍은 이유는 고포스의 하단선인 1915원을 찍기 위해서 간 거죠. 하단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기다릴 걸. 예. 찍을 때까지 기다릴 걸. 거기에 하단선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가 1월 11일에 얼마를 찍었는지 보세요. 예, 96,800원을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고포스의 하단선의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코스피 200 지수를 들어 올렸고, 코스피 200 지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날 96,8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2.48% 상승한 91,000원에 끝났어요. 지금 91,000원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급등한 것도 86,200원 수준인지 9만원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 하단선이 얼마다? 2022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단선은 1778원이죠. 근데 1778원에 있는 하단선을 쓸 수 있을까요? 이 가격은 1월 달에 저가보다 더 낮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의아한 거예요. 다우 지수가 좋을 수는 있어요. 다우 지수가 좋을 수는 있는데, 와, 어떻게 삼성전자를 10만 원으로 가면 엄청나게들 매수를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오를 거를 다 선반영했죠. 작년 말에 미친 듯이 선반영을 해놓은 상태라, 그래서 여기서 고퍼스가 내려간다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갈 거고요. 그러면 14조 넘게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갈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퍼스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연, 예, 그만큼까지 내렸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개인에게 넘겨줄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플레이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건 저가가 아닙니다. 예, 저가는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잘 보세요. 저가 투자 심도는 이미 2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했고요. 예, 이걸 깨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 구조는 삼성생명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가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봐요. 1900, 그러니까 1875원이죠. 이 밑으로 빠지는 가격에서 1875원까지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고가예요, 고가. 저가 투자하시는 돈은 들었고, 그 다음에 종가랑 그다음에 고가는 못 들었어요. 이 얘기는 전봉의 고가를 넘는 봉이 하나 필요하고 전봉의 종가를 넘는 봉이 하나 필요해요. 이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 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봉이 나와야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가를 내주면 안 되고 종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죠. 지금 봉을 그리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고가도 안 넘고, 종가도 상승 안 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려야지만 고퍼스 차트를 내리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흐름에 한 번의 흐름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매트릭스가 올해 말까지 11월 달까지 이를 가지고 있는 자리는 고가는 아예 없고 종가랑 저가만 8월 달에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이 말은 예, 8월 달에만 하락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한 번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8월 달에만 하락이 찾아오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는 주가와 상관없이 투자 심리도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언제 오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포스 투자자들은 정신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괴롭죠. 저 같아도 괴로워요. 왜? 한 번의 흐름만 바꿔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할 텐데 그 한 번의 흐름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미치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급등장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은 뭔가 조정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스트레이트로 거의 1년 가까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상승한 그 지수가 그 다음 1년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구간, 0구간이 섞이면서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음, 횡보라도 해야 그 다음 1년을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급등을 한다?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차트 구조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길래 그죠? 여기서 또 1년간 상승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이게 상승장의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아마 횡보로 1년을 버티면 굉장히 예,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월봉상으로는 매수가 이제 매수가에 딱 온 거죠. 2022원이니까 2020원부터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서 살짝 벗어났다. 예, 벗어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2020원대 아래에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할 건지는 이제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트로 보면 이제 2020원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개인이 현물을 살 때. 예, 개인이 현물을 사면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판다는 얘기고 예,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면 예, 고포스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포스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 현물을 예, 개인이 왕창 사면 어차피 고포스는 개인이 팔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월봉상으로 매수가 부근 또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시각 그러니까 관점은 어차피 매수 관점밖에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죠. 예, 고퍼스는 2020원 아래만 매수 공략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2252원인데 여길 간다는 얘기는 예, 지난달 고가를 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목표는 지난달 고가가 될 거고요.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거의 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거라고 봐요.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확률상 예, 고포스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지난달 고가인 2290원, 네, 2295원까지 해볼게요. 2295원, 네, 2295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 보시면 예,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차트는 보시면 종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그 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싹 다 올라가죠. 예,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로 위에 상단선이 맞고 있는데 이 경우 아래로 조정해서 여기 2090원대까지 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끝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 뒤로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 이건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번 상승이 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 이제 나스닥이 하락할 그런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목표가는 1차는 여기에요. 4,400원 정도. 예, 4,400원. 그러니까 1차로 매도를 고민한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격대를 언제 오느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 이번 연도에 개인이 고포스를 얼마나 샀을까 볼까요? 고포스를 얼마나 샀냐면 4,400억 정도 샀습니다. 4,400억. 개인이 고포스를 사들인 금액이 4,400억 정도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위가 네이버예요. 12위가. 12위가 네이버예요. 1위가 삼성전자 15조 4천억 원, 2위가 삼성전자 3조. 그러면 삼성전자 합쳐서 18.4조를 샀습니다. 현대모비스 1.7, LG전자 1.58, 예, 그 다음에 현대차 1.4, 기아차 1.3, 삼성 SDI 1.3, SK이노베이션 1.2, SK하이닉스 1.1, SK바이오팜 1.1, LG화학
1조. 예. 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현대차, 삼성 SDI, SK 하이닉스, LG 화학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음, 그리고 그 이후로 네이버 다음으로 삼성전기, 그 다음에 타이거 KRX 2차전지, KTNG, 그 다음에 인버스예요. 그러면 인버스 매수 금액이 4,400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삼성전자 15.4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러면 단지 고포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15.4조 원을 산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만세를 부를 텐데 과연 데미지를 준다는 게 어느 쪽으로 데미지가 갈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체 입장에서는 계속 예, 고가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고가 저가를 상승시키는 이유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면 고퍼스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밀고 보는 거죠. 위로 밀고 가면 고퍼스는 고가 저가가 하락하는 형태의 봉을 유지하게 되니까요. 예, 이렇게 10개월 이상 하락이 왔기 때문에 뭐 완전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한 번의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배팅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인이 상방에 투자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이 해결하느냐도 관찰 포인트죠. 주봉으로 보시면 이건 주봉은 사실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낮지만 고가도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종가는 상승했죠. 예, 종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예, 종가는 이제 상승을 했죠. 종가가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예, 이렇게 상단선부터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딱 보합에서 시작하면 예, 살짝 올랐다가 눌리게 되겠죠. 눌리게 되면 다시 내려서 한 1992원대까지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주봉만 보면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1992원대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들고 올라가면 이때 들고 올라가는 거는 어, 월봉이 들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418점 얼마죠? 418.58이었죠. 코스피 200 지수의 상단선의 위치가 그 정도니까 어쨌든 이제 되돌림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주봉이 양봉이 났기 때문에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은 하락 추세 안에서 어쨌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단선을 발전시켜 놨다, 발달시켜 놨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완전히 하락에만 올인이 된 상태는 아니다. 상승하고자 하는 어쨌든 의도가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시초가가 생성이 될 때니까요. 그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오긴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월요일에는 어, 다우 지수가 내리든 나스닥 지수가 내리든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시가를 찍고 한번 상승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든 아니면 버티든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1차적으로 반등이 와야 하락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퍼스를 투자하실 분들은 다 2,000원 아래만 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2,000원 아래, 2,000원 아래. 이제 사신다면 그 가격대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자, 일봉은 위가 열려 있죠. 그리고 아래에 하단선이 막혀 있으니까 2,000원 아래까지 이렇게 쭉 조정을 하고 왔다가 위로 쫙 감으면 예, 완전히 멋진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월요일이 아마도 승부처가 될 것 같고 예, 월요일에 2,000원대에서 다시 감아 올리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개인이 또 현물 매수에 나서 줘야 되죠. 지금 외국인이 1.9조 원의 현물을 들고 있으니까 그 현물을 외국인이 던져줘야 돼요. 외국인이 던져줘야 어쨌든 상승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외국인의 현물 매도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이 현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데도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건 굉장히 고포수 투자자에게는 좋은 징조니까요. 뭐 선물을 중간에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물은 어, 1조 원 넘게 1.3조 원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찔끔찔끔 매수해봐야 그냥 손절 물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량을 손절할 게 아니라면 매수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매도를 할 테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지속되는가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매도에 나서는가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 예, 그게 한 2, 3천억 대 이상에서 일단 생성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에서는 2천원 아래에서 고퍼스 전략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고퍼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아, 오늘 야간장 끝나고 나서 네, 종가가 정해지면 내일 아침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다시 살펴보면서 예, 시가라든가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포스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